자, 영어 리스닝에서 만약에 독해가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무슨 독해 리스닝이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러합니다. 전통적인 문법 문제 또 문법 영어는 그래머를 기초로 해서 트랜슬레이션, 번역하는 방법을 문법 영어라고 하죠, 우리한테는. 이 메서드는 포커스를 리딩과 라이팅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develop techniques, 기술을 개발하죠. 어떤 기술입니까? facility, more or less, 다소예요. 많이도 아니고 다소 reading과 writing만, only 이것만의 학습을 다소 손쉽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위키백과에서 갖고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스피킹과 리스닝은 관과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법 영어라는 것은 그나마 리딩과 라이팅에서는 약간 수월하게 해주는 정도는 되지만, 그러나 스피킹과 리스닝은 전혀, 그렇죠? 관과되었다고 합니다. 신경 쓰지 않은 거야, 아예 이쪽은.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끊고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메서드는, 방법은 포커스로 리딩과 라이팅에 맞췄다. 이게 바로 뭡니까? 문법이에요. 여기서 위치라는 관계사 보이십니까? 얘가 뒤에서 꾸며주면 이게 구문독해예요. 그러면 그림에 보시면은,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읽어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한글을 가다가 이렇게 읽는 경우는 없죠. 그러면 첫 번째, 속도가 나지 않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누차 말씀드렸던 비유예요. 100m 달려가다가 다시 뒤로 간다. 100m 뛰어야 되는데 다시 뒤로 간다. 이게 비상식적인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뒤로 가는 거. 바로 이와 같이 뒤에 가서 꾸며준단 말 나오면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문독해고, 이 구문독해는 분명 문제가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느껴져서.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자연스럽게 읽지 못하고 계속 뒤로 거꾸로 가야 되는, 역행해야 되는 방법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만든 방법이 뭡니까? 지금 요것만 없앤 거예요. 이것만 없애면 뭐가 되죠? 바로 끊어읽기가 됩니다. 보이십니까? 뒤로는 안 가요. 그 대신 달리다가 끊고, 달리다가 쉬고, 달리다가 멈추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식이라는 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인식을 탁, 탁, 탁 끊어놓고 연결하래요. 100m를 자유롭게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형태,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제2의 문법, 바로 블럭이에요. 블럭이 됐죠? 하나의 무리가 되는 거니까. 다른 말로 청크, 덩어리죠, 덩어리. 다 같은 말이에요. 말만 바꿀 뿐이지 덩어리, 끊어읽기, 구문독해 번영 또 됩니다. 또는 변형. 이것은 결국 문법, 전통적인 문법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독해라고 했죠. 위에서 말씀드렸을 때 분명 독해에 쓰이는 방법이라고 했지 말하기나 리스닝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독해는 좀 해볼 만한데, 이 사람도 틀린 게, 우리나라 영어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걸려 있어요. 수능이든 토익이든 토플이든 모든 시험의 영어 독해는 시간에 걸려 있죠. 근데 만약에 집에서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뭐 누구도 말리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는 100m 달리기를 15초에 들어가야 됩니다. 100m를 나는 걸어가겠어.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회화를 듣기를 끊어서 들을 거야. 못 들으면 다시 리와인드 시켜서 다시 들을 거야. 그건 여러분의 자유. 그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자, 리딩과 분명 구문 독해와 끊어 읽기 또는 청크 블럭 다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 리딩과 리스닝에 말고 리딩과 라이팅에서 사용하던 거예요. 여기에서만 사용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리스닝을 이렇게 가르쳐요. 독해에서
끊어읽기 하던 거를 이거는 적용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봐도 웃기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덩어리로 읽어라. 너 덩어리로 들어라죠. 리스닝을 덩어리로 들어라. 청크도 덩어리라는 뜻이 같은 말이에요. 블럭도 같은 말이고요. 다 말만 바꾸고 있는 것이 문법 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독해에서의 끔찍한 악몽이 있어요. 문법으로 망가진 나의 영어 실력. 야, 이제 리스닝을 내가 해야겠다. 와서 봤더니 또 문법의 악령들이 살아나서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서 블럭이나 청크다, 끊어 읽기다, 읽기란 말 안 하겠죠. 당연히. 예, 끊어란 말을 하긴 좀 그러니까 블럭, 청크라고 말을 바꿨을 뿐이지 영어 리스닝도 또 독해의 악령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죠.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지 능력이 누가 집어주지 않으면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같은 거였네 라는 걸 몰라요. 재밌는 건 리스닝도 문제인데 말하기도 이제 블럭으로 알아요. 말하기도 구문 독해야. 청크로 말 알아요. 구문 독해야. 영어 리스닝 말하기를 구문 독해하듯 독해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될 리가 없죠. 우리나라 영어 강사하는 유튜버는 뭔가 새롭다고 해놓고 막상 들여다보면 문법 베이스예요. 그 버릇 못 버리는 거죠.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고 새로운 거로 착각하는 사람도 물론 많아요. 이거 새롭다? 안 새로워요. 영어 역사, 강의 역사랄까? 영학습의 역사에 도돌이표를 보는 것 같아요. 매번 독해에서 이건 아니다 했더니 듣기 와서 또 이걸 하고 또 이거 하고 또 이거 하고 도돌이표. 그런 느낌, 예? 도돌이표를 본 느낌이에요. 저는 난 그래서 잘 됐어라고 하는 영어 강사 유튜버가 있으면 본인이나 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방법, 예, 그냥 본인이나 하세요. 본인이 잘 됐다고 하니까 본인만 하면 돼요. 이 문법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문법을 독해를 듣기와 말하기에 가져왔던 거. 아무리 옛것이 좋은 것이여 해도 이것은 영어학습의 태보입니다.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와 혼용되어 있어요. 서로 간에. 이게 언어의 세계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간단한 행동도 섞여 있거든요. 그럼 말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건 의식과 무의식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두 다 의식의 세계로 끌어당겨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들의 학습법이에요. 문법이나. 그래서 실패했죠. 예를 들어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나? 두 가지가 의미겠죠. 번역기 들으면 is it possible 말고는 안 나올 거예요. 야,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두 가지는 달라요. 그럴 수가 있나를 이 야로 발음할 때 있죠. 그럴 수가 있냐? 이거는 뭐예요? 나쁜 놈이네. 그럴 수가 있냐? 이거는 그러면 안 되지라는 의미죠. 진짜 물어볼 때 그럴 수가 있나? 그래?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겠죠. 나를 야로 발음하니까 좀 강하게 들리기도 하죠. 근데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잘라서 우리 말하지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 통째로 우리가 듣느냐? 그것도 애매해요. 예,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럴 수가 있나 했는데 바꿔서 그게 될 리가 있나? 또 돼요. 될 리가 있나? 그거 될 리가 있냐? 야로 바꾸기도 하죠. 그럴 수가 있냐? 그럴 리 없어. 그게 될 리가 있냐? 그게 될 리가 있냐? 같은 말이죠. 뭐 바꿨죠? 여러분 요거만 바꿨나요? 아니죠. 될로 바뀌니까 그게로 바뀌죠. 그럴 될 리가 없네 쓰란 말은 없습니다. 그게나 그게라 써서 될 리가 있냐라고 바꾸지. 요거 청크에서 요거 바꾸고 요거 따로 가고 그럴 될 리가 있네 이렇게 말을 안 하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은 그대로 써요. 그 대신
그럴 수만 써요. 가짜 빼버립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를 이제 청크를 해왔어. 수가. 그럴 수가 없다. 근데 그럴 수 없다로 끝나요. 영어나 우리말도 청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의식과 무의식이 조합을 하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자꾸 강사들이 전혀 개념 없는 강사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영어는 듣기와 말하기가 함께 해야 돼라고 말을 해요. 틀렸어요. 이건 원어민. 우리도 원어민이잖아요. 우리는 국어의 원어민이죠. 우리는 듣기를 했고 말하기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된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듣기 말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읽기와 그 다음에 쓰기를 배우죠. 읽기를 먼저 배우고 쓰기를 배우거나 뭐 하여튼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읽기 쓰기를 먼저 배우진 않아요. 왜? 우리도 모르게 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하는 기법이 바로 파닉스 같은 거예요. 원어민이 독해를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문법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 라틴어 교육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이제 파닉스예요. 이건 원어민에게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이것도 미지수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파닉스로 읽기를 가르친다? 정신 나간 거죠. 왜? 우리 듣기가 안 되는데요. 우리 원어민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경우를 볼게요. 우리는 영어의 듣기를 엄마한테 배운 적이 없고요. 당연히 듣기가 안 되니까 말하기는 당연히 될 리가 없죠. 이거 자체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초등학교까지만 하고 중고등학교 넘어가면 문법이나 구문독해나 독해로 바뀌거든요. 완전하게. 그럼 우리 뭐부터 배웁니까? 자, 우리의 현실을 가세요. 우리가 배우는 건 먼저 독해부터 배워요. 읽기로 할게요. 그냥 읽기부터 배워요. 그리고 듣기도 좀 합니다. 말하기는 안 되죠. 학교에서 안 하면 안 되죠.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면 가능성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읽기와 듣기를 시작하는 건 맞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쓰기와 말하기를 배워야 되거든요. 뭐가 먼저일까요? 듣기와 말하기를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이게 쉬워요? 이들은 쉬워요. 왜냐면 이미 돼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어려운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바탕이 이게 안 돼 있어서 뭐가 쉬울 것 같아요? 다 돼 있는 거. 다시 말하면 누가 써놓은 걸 읽거나 누가 말하는 걸 듣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것과 만든 거를 얌얌 맛있게 먹는 것과 뭐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 밥상을 차리는 게 어렵겠어요? 먹는 게 어렵겠어요? 다 만들어 놓은 밥상은 먹는 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와 듣기를 우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쓰기와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나라 리스닝 강사들은 꼭 보면은 듣기를 말하기를 같이 한다 그래요. 그거는 옆에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누가 받아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또 창의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던 벽에다가 말하는 독배 형식은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자, 하여튼 우리는 가장 쉬운 거 읽기와 듣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듣기를 어떻게 배운다고요? 말하기 하듯이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죠? 말하기 하듯이 글을 만들 때 쓰는 방식으로 문법을 통해서 청크나
블럭이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해 방식을 말하기와 듣기에도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근본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막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희생양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